이분의 매력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문을 자주 읽고 있다 보니 어떤 분께서 넌지시 자서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넌지시 권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분의 그 호감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냉큼 찾아 읽어봤더니 이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거는 그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의 표지예요. 잘생기셨죠? 멋있어요. 당당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외모의 소유자가 한 명 있는데 정말 그 친구도 되게 강단이 있고 한 친구인데 여기 지금 딱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지금 간디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다라는 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 간디를 존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디에 관련된 글을 좀 읽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이렇게 호감이 아니거든요. 간디는. 그래도 그 비폭력 운동만큼은 그 마틴 루터 킹에게 큰 영향을 미쳤기에 이렇게 딱 벽에다가 이렇게 항상 가까이서 보고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초상화를 자기 집무실에다가 이렇게 딱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제1 첫 장 한 10여 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시간이 되겠네요. 중간중간에 정말 좀 새겨볼 만한 대목이 되게 많으니까요. 혹여라도 이 영상을 재미없어서 안 보실 분이라 하더라도 꼭 찾아서 이 자서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영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원서로 한번 접근해 보실 것을 한번 저도 권장합니다. Of course, I was religious. 물론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지. I grew up in the church. 자라기를 교회 안에서 자랐고 아버지도 설교하시는 분이었고 나의 할아버지도 프리처였고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프리처였고 나의 유일한 하나뿐인 어떤 형도 프리처였고 my daddy's brother 내 아버지의 형제도 프리처였고 so 그래서 I didn't have much choice 나에겐 그렇게 선택이 많지가 않았다. 나 역시도 프리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나는 커왔다는 얘기예요. 어떤 자서전이든지 첫 번째 문장 어떤 글로써 자기를 소개할까 이게 저는 굉장히 늘 궁금하거든요. 자서전 읽을 때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자서전도 I was born in the late 20s on the verge of the Great Depression. 나는 1920년대 후반에 태어나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나요? 그죠? 세계 경제 대공황 딱 시작할 무렵이었죠. Which was to spread its disastrous arms into every corner of this nation for over a decade. 그죠? 곧 이 경제 대공황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그 재앙의 어떤 그 손길을 갖다가 뻗칠 그런 때였죠. I was much too young to remember the beginning of this depression.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안 난대요. 하지만 do recall.
기억이 난대요. 이것만큼은. 내가 대략 5살쯤 되었을 텐데 자기가 5살 때쯤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How I question my parents about the numerous people standing in bread lines. 최근에 파키스탄인가? 어딘가에서 나라에서 나눠주는 빵, 그 빵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가 12명인가가 압사당해 죽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빵줄에 서 있는 거냐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었던 게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리고 I can see the effect of this early childhood experience on my present anti-capitalistic feelings. 그리고 이런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이 내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는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누가 들으면 당장 마틴 루터 킹 빨갱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이 마냥 좋다?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틴 루터 킹의 다른 글들을 좀 읽어보면은 공산주의를 비롯한 그런 전체주의거나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칙이 그거예요. 되게 도덕주의적인 분이시라서 자본주의가 과연 도덕적인 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뭐 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한 20대 한 중반쯤에 쓴 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고향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조지아주의 애틀란타. 그리고 자기 이제 동네 얘기, 교회 얘기 쭉 나와 있고, 그죠? 애틀란타에 있는 공립학교에 다녔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 유니버시티 레버토리 하이스쿨 다녔다는 얘기도 나오고, 부커티 워싱턴 고등학교에 다녔던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고 그 고등학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인가요?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고등학교인가요? 특별하게 막 이 대목은 뭐 어려운 대목이 없어요. 뭐 이렇게 깊이 새길 만한 내가 태어났었던 동네는 그냥 평범한 사회적 지위의 측면에서 뭐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태어난 친구는 좀 다르겠네요. 그죠? 저는 동작구, 상도동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이죠, 서울. 그죠? 부산에서 태어난 친구, 전라북도, 강원도 태어난 사람 다 다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어느 누구도 큰 부를 이룬 사람은 없었대요. 그 다음에 우리 고향의 그 흑인들의 대부분 좀 부를 좀 얻었어. 좀 잘 살아. 헌터 힐즈라는 그런 동네에 살았대요. 그 다음에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특징이 뭐였냐? 꾸밈 없는, 그죠? 뭐 그런 심플리시티, 소박함이 특징이었대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난했냐? 극도로 가난한 계급에 있는 사람은 없었대요. 아주 좀 적당한 동네였나 봐요. 그 다음에 wholesome이라는 단어를 쓰네요. 그죠? 굉장히 건강한 사회였고 동네였고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none of us were ever considered members of the upper class. 그죠? 아주 최상층 이런 사람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범죄도 굉장히 미니멈 최소였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의 대부분도 굉장히 기독교도가 많고 릴리저스한 독실한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목이 되게 재밌어요. From the very beginning, I was an extraordinarily healthy child. 아주 건강한 아이였대요. 자기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100% 완벽한 아이라고 선언을 해주셨다는 거죠. 신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기억이 있나? 아픈 순간에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다. 그 정도로 건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대목도 재밌습니다. I guess the same thing would apply to my mental life. 그죠? 나의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 다음에 좀 어렸을 때 좀 똑똑하셨나 봐요. 조숙했다. precocious.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라는 얘기는 발육 상태가 좋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뭐랄까 여자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연애 이런 거 잘하셨을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 킹. So it seemed that from a hereditary point of view, nature was very kind to me. 어떤 유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연이 나에게 굉장히 친절했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집 상황도 굉장히 좋았대요. 아주 마블러스, 경이로운 엄마, 아버지,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말싸움 하신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난대요. 아버지라는 분이 애초에 그 말싸움 아예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부럽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아버지가 될까? Had any grave falling out. 두 분이서 막 불화하고 막 크게 서로 막 싸우고 이랬던 적이 없었대요. 근데 보세요. 이런 요인들이 나의 이런 종교적인 태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보더라도 벌을 내리는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인간을 벌주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되게 쉬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되게 센츄럴한 그런 가족 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늘 자리하는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커왔기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지 마틴 루터킹 같은 분이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It is quite easy for me to think of the universe as basically friendly. 이 우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선하다. Mainly because of my uplifting hereditary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그죠? 나의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양시켜주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주변 동네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라도 나는 이 우주를 그렇게 이제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It is quite easy for me to learn more toward optimism than pessimism about human nature.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비관하기보다는 좀 낙관하는 쪽으로 자기가 많이 기울어졌는데 그거 왜 그러겠냐. 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In my own life, in the life of a person who is seeking to be strong, you combine in your character
antithesis strongly marked. 그리고 사람이 강하려면 이렇게 좀 뭐랄까 강하게 표시가 되는 반대되는 어떤 속성들, 양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것이 사람의 성격 안에 이게 결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You are both militant and moderate. 전투적이면서도 되게 강경한 사람이면서도 온건파. 그 다음 이상주의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주의적인. 그리고 I think that my strong determination for justice comes from the very strong dynamic personality of my father, and I would hope that the gentle aspect comes from a mother who is very gentle and sweet. 근데 자기가 딱 그렇다는 거야. 왜? 일단 그렇게 정의를 막 부르짖었잖아요. 이런 정의를 향한 나의 이런 강한 결단력, 이런 것은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라는 거야. 굉장히 강하고 아주 역동적인 성격의 아버지. 그리고 부드러운 어떤 측면은 굉장히 젠틀하고 상냥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양적인 측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에게서 가장 그 감동적이었던 대목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에서 크신 분이더라고요.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이라든지 세그리게이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겪지 않아도 되는. 자, 보세요. In spite of a relatively comfortable circumstances. 근데 그녀의 그 비교적 편안한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My mother never complacently adjusted herself to the system of segregation. 나의 어머니는 그냥 자족적으로 나만 괜찮으면 됐지, 뭐 크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이런 미국 남부주의 그 세그리게이션 시스템에 그냥 적응하지는 절대 않으셨다는 거예요. She instilled a sense of self-respect in all of her children from the very beginning. 애초에 처음부터 모든 자식들 안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존중해라 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 대목 되게 재밌었어요. My mother confronted the age-old problem of the Negro parent in America.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흑인 부모가 마주해야만 했었던 그 문제를 어머니가 마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식에게 차별과 인종분리를 갖다가 설명해야 된단 말인가. 이게 그 버밍엄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에 보면은 노바디니스, 흑인은 노바디, 난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되게 유명한 몇몇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틴 루터킹이 되게 자기의 글을 자기가 표절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변주라고 저는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멋있는 말, 연설할 때 통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써먹는 거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대목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잣선 이 대목도. 자, 어머니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너는 nobody가 아니라 somebody다. 그죠? 너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가르쳤대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시스템을 마주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뭐를 직시해라? 어떤 시스템이냐면 너를 계속 쳐다볼 텐데 정면으로 매일같이 넌 백인보다 열등해. 너는 백인하고 평등하지 못해. 너에게 주어진 일보다 너는 능력이 떨어질 거야. 뭐 이렇게 너에게 얘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주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노예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고 남북전쟁으로 그 노예전쟁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하지만 남부에는 여전히 이런 흑백을 나누는 시스템이 계속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질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조건이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She made it clear that she opposed this system and that I must never allow it to make me feel inferior. 어머니 당신이 이 시스템에 반대한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런 시스템이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끔 허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Then she said the words that almost every Negro hears before he can yet understand the injustice that makes them necessary. 이 말을 해줬다는 거야. 너는 다른 어느 누구만큼이나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애초에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아라. 근데 되게 이 말 하면서 슬쩍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습에서 자기가 그런 어머님의 기대에 약간 부응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머님의 말씀에 잘 컸다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요. At this time, mother had no idea that the little boy in her arms would years later be involved in a struggle against the system she was speaking of. 당시에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겠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쬐끄만 아이가 몇 년 뒤에, 그죠? 어머니가 당신이 말씀하고 있었던 그 시스템에 맞선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니는 모르셨겠지. 자,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셨는데 아버지도 그냥 못지않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참 재밌어요. 의지가 아주 몸만큼이나 아주 강하고 단단하신 분이었다는 거야. 성격이 굉장히 다이내믹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의 신체적인 어떤 그 외모, 그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 이목을 확 끄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몸무게가 무려 220파운드였대요. 거의 UFC 선수지. 10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당당하신 분이셨다. 그죠? 그리고 내 아버지보다 겁이 없으시고 용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도 나만큼은 걱정을 하셨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시겠죠. 아버지는 왜 그 백인 동네에 있는 굉장히 독단적이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에게 되게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분명한 어조로
자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말을 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한 사례를 들어줍니다. 이 사례도 좀 재밌어요. 소장농의 아들이었던 그 마틴 루터 킹 시니어, 그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어떤 그 잔인한 어떤 행위들을 갖다가 마주했었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맞받아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백인이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어느 날 그 플랜테이션 대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이 속여서 힘들게 번 돈을 조금 안 주려고 하거나 그냥 조금만 내주거나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바로 밝혔다는 거야. 이 사장이 우리 속여서 돈 안 주려고 한다. 바로 그 사장, 플랜테이션 주인, 바로 면전에서. 그랬더니만 당연히 이런 디스가 일어났을 때 그 주인, 그 농장주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소리 질렀겠죠. 이봐 짐, 네가 이 그 껌둥이 새끼를 집에 놔두지 않는다면 여기 데리고 오면은 나 걔를 쳐서 이 새끼 쳐가지고 눕혀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는 얘기야. 당연히 마틴 루터 킹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당연히 여기가 그 생계 장소니까 이 마틴 루터 킹 아버지 보고 여기 오지 말라라고 아니면 오더라도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 정도로 이 아버지가 되게 성깔이 있으시고 강단이 있으셨다는 거죠. 할 얘기 다 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아버지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다. 여기 농사만 지어서 구박을 당하느니 나는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죠? Although he was then 18, a year older than most persons finishing high school, he started out getting a high school education and did not stop until he had finished Atlanta's Morehouse College. 18살의 나이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체로 이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다닐 나이인데 그때 고등학교 들어갔다는 거죠. 아버지가. The thing that I admire most about my dad. 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진정한 genuine Christian character. 기독교도로서의 그 성격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는 정말 고결하신 분이셨나 봐요. Deeply committed to moral and ethical principles.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그죠?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적이셨대요. 아주 성실하셨대요. conscientious. 그리고 아버지의 이런 솔직함, 프랭크니스, 대놓고 얘기함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has to admit that his motives and actions are sincere. 아버지의 그런 동기라든지 행동이 선하다, 솔직하다, sincere하다 라는 건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거를 결코 자기 속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었대요. 그것이 아무리 좀 상처를 내는 좀 아픈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그를 좀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나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I'm scared to death of your dad. 야, 네 아버지 정말 무서워. 그리고 아버지부터 이런 민권운동에 관심이 있으셨구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NAACP 유색인종연합 여기 그 애틀랜타주의 그 회장이었고 항상 사회적 개혁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었고 그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버스 안 탄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흑인 승객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목격한 다음부터, 그죠? 그리고 백인 선생과 흑인 선생 간에 어떤 월급 봉급의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퀄라이즈하는 그런 운동도 펼쳤었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왜 엘리베이터도 흑인하고 백인 타는 게 따로 있었나 보네. 이런 짐 크로우 엘리베이터스를 없애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하셨네요. 그죠? 무슨 침례교회, 그리고 그 니그로 공동체에서 큰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백인들에게서도 그저 마지못한 어떤 그런 존경을 받으신 분이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At any rate, 어쨌거나 그들은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공격 못했어요. 100kg라니까요. 아무튼 이런 어떤 유산과 함께 당연하다. I also learned abhor segregation. 나 역시도 이런 거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종 분리에 대해 끔찍이 이제 싫어하는 걸 배우게 된 거죠. Considering it both rationally inexplicable and morally unjustifiable.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부모님 밑에 이런 아들이 나오는 건가 봐요. 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가정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될 필요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부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셨던 게 맞네요. 그죠?